어머니도 이제 독립하셔야죠.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정순자에게 며느리 지연이 던진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자 갑자기 짐이 되어버린 순자. 하지만 며칠 후 순자 명의의 땅이 재개발 지역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지연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머니는 제2의 친정엄마예요. 갑작스러운 효녀 연기를 시작한 지연.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엔 제대로 복수해 보려 해. 지연이 몰래 순자의 인감도장을 훔쳐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순자는 비밀리에 충격적인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 낡은 상가 골목 한편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에서 정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불을 켰습니다.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30년 동안 이 작은 가게에서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며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낸 세월이었습니다. 순자는 뜨거운 기름에 튀김을 넣으면서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며느리 지연이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그리고 손녀가 태어나 할머니라 불러주던 순간까지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지연은 결혼 초기부터 남달랐어요. 시댁 반찬을 일주일치씩 미리 준비해 가져다 주고 순자의 생신에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 상을 차렸죠. 손녀 생일날에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와서 순자까지 함께 축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 사진 찍어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어요. 순자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친딸도 이보다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께서 키워주신 민수 오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요. 지연이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할 때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지연에게 더 마음을 쏟았어요. 좋은 옷이 생기면 지연 것을 먼저 샀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지연부터 챙겼죠. 민수야,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지 알아? 순자는 아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지연이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해요. 순자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서윤이랑 놀이공원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지연은 늘 순자를 챙겼어요. 순자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나 떡볶이 좋아해. 서윤이가 순자에게 안기며 말할 때면 순자의 얼굴은 꽃이 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순자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분식집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배달 앱이 보편화되면서 동네 단골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죠.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옆 가게 주인이 물어보면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배달로 시켜 먹으니까요. 순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지만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기세랑 임대료만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아픔이 올라왔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순자는 진통제로 버텨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술을 받으려면 몇 개월은 쉬어야 하는데 그동안 가게는 어떻게 하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계속 일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자는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순자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30해 동안 운영한 분식집을 접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죠. 순자는 민수와 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게 매출도 안 좋고 무릎 수술도 받아야 하니 잠시 쉬려고 해.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무리하지 마세요. 순자는 가족들의 걱정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내 가족들이야. 하지만 며칠 뒤 순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할머니세요? 이번 달 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밀렸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순자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서윤이 유치원비는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게요. 이번에 민수 오빠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순자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설마 민수가 해고라도 당한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큰일은 아니고요. 그냥 보너스가 좀 줄어서 한 달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지연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저축해둔 돈으로 유치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먼저 내줄게. 걱정 마.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 대신 차가운 계산이 보였죠. 어머니도 이제 수입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이제 이 집의 짐이 되는 건가? 순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손녀를 돌봐주던 자신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아닐까요? 순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변한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30년 넘게 사람을 상대해온 직감이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순자가 가게를 정리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으로 반찬을 나누어 주었어요.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TV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고 서윤이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건조했습니다. 가게도 정리하셨고 이제 수입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독립하셔야죠.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독립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요. 그냥 어머니도 당신만의 생활을 찾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연이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민수의 대답에 순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일리가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리인가요? 어머니, 서윤이도 이제 커가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지연은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몇십 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도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적금은 혹시나 해서 아들 앞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순자가 거실에 나가면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고 순자가 부엌에 가면 지연은 거실로 나왔어요. 서윤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는데 이제는 순자를 보면 피하듯 지나갔어요. 할머니 방에서 냄새나. 서윤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을 순자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혹시 냄새가 나나 싶어 이불도 빨고 환기도 자주 시켰지만 서윤이는 여전히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게 되고 화장실을 가거나 부엌을 쓸 때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민수 명의로 된 통장 말이야. 지연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아, 그거요? 얼마나 있는데요? 대충 2천만 원 정도 될 거야. 혹시 필요하면 쓰라고 아들 명의로 해뒀거든. 순자는 그 돈이라도 보태면 가족들이 자신을 다시 받아줄까 싶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지연의 반응은 순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우리 집 가계자금으로 돌리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민수 오빠 명의잖아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그건 혹시나 해서 모아둔 돈이고 어머니도 이제 나가실 거면 그 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죠. 지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지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독립하시면 그 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죠.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어요. 알았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가지들과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몇 가지 유품들을 작은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족들은 순자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리거나 위로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혼자서 단칸방이라도 얻으려고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곳으로 부탁드려요. 순자가 말하자 부동산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집주인들이 꺼려해요.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사업을 해온 오금내가 순자를 불렀어요. 순자야, 잠깐만. 오금내는 순자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가 다가가자 오금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좋지 않네. 순자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오금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이거 너한테 줄 게 있어. 오금내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가 봉투를 받아보니 겉면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이거 옛날에 남편분이 당신 이름으로 해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겨뒀었거든. 순자는 남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이 뭘 남겨뒀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냥 나중에 순자한테 주라고 했거든. 오금례가 봉투를 순자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뭘 준비해뒀던 걸까요? 순자는 집에 돌아와 오금례가 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봉투 속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토지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순자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소재지는 서울시 강북구 번동 일대, 소유자는 정순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순자는 그 땅을 기억했어요. 결혼 초기에 남편과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고 남편이 훗날 개발될 거라며 조금씩 돈을 모아 산 땅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땅이 있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 땅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어요. 아마 폐허가 되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서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건강 때문에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지연은 시큰둥하게 대답했고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는 할머니가 간다는 말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짐을 챙겨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요양원 버스에서 내리니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이 순자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몸을 추스르려고 왔어요. 직원은 순자를 안내하며 시설을 소개했어요. 여기는 식당이고 저쪽은 휴게실입니다. 방은 2인실로 배정받으셨어요. 순자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복순이에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요양원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휴대전화도 없고 보호자가 자주 오지도 않는 할머니로 분류되었어요. 직원들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고 용돈을 많이 주는 어르신들을 더 잘 챙겼습니다. 정할머니, 오늘 산책은 나중에 하세요. 다른 분들부터 모시고 나갈게요. 순자는 항상 뒤순이었습니다.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맛있는 반찬은 이미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간 후였고 순자에게는 남은 것만 돌아왔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복순 할머니의 콧소리 소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족들 생각이 나서 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서윤이는 할머니 생각을 하긴 할까?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요양원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윤이라고 해요. 유치원 교사인데 자원봉사를 하러 왔어요.
서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와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서윤은 손녀와는 정반대였어요.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정서윤은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순자에게도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심심하시면 같이 이야기해요. 순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정서윤이에요. 할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자예요. 우연히 성이 같네요. 정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반가워요, 순자 할머니. 그날부터 정서윤은 주말마다 요양원에 찾아와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당신 덕분에. 순자는 정서윤과 대화하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도 가족이 있으세요? 정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 손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복잡해서. 순자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서윤은 순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가족 일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정서윤의 솔직한 말에 순자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순자가 모르는 사이에 그 땅이 있는 강북구 번동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소식이 발표된 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재개발 소식을 보도했어요. 강북구 번동 일대가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이 지역 땅값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그 지역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며 매입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금래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순자가 가진 그 땅 아니야? 오금래는 깜짝 놀랐어요. 순자가 가진 토지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 바로 그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할까? 오금래가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 순자가 가진 땅의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순자가 알고 있을까? 오금래는 요양원에 있는 순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순자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한편 민수와 지연은 순자가 요양원에 간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넓어 보이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좀 편해졌어. 민수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순자가 남겨둔 돈으로 새 가전제품도 사고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땅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한 달쯤 지낸 순자는 몸과 마음이 조금 회복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서윤과의 대화도 큰 위로가 되었고 자연 속에서 보낸 시간이 마음의 상처를 어느 정도 달래주었어요. 할머니, 이제 좀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정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순자도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순자는 여전히 가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섭섭해도 혈육이었거든요. 결국 순자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서윤이도 보고 싶고 민수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서울 올라가시는 거예요? 정서윤이 아쉬워했습니다. 응, 그래도 가족이니까.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연락처 알려주세요.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정서윤이 번호를 물어봤지만 순자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화 생기면 연락할게. 순자는 정서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순자가 집에 돌아오던 날 지연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현관에서 순자를 맞이했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죠? 걱정 많이 했어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한 달 전에는 독립하라며 차갑게 대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가요? 지연아, 갑자기 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했어요. 지연이 순자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뒀어요. 순자는 의아했지만 일단 집에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정말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평소에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정성이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꿀보다 달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이제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계세요.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어떠셨어요? 몸은 좀 나아지셨고요? 응, 많이 좋아졌어. 순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서윤이는 여전히 순자를 피했지만 지연이 재빨리 끌어왔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윤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순자는 손녀를 보며 반가웠지만 아이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지연의 극진한 대접은 계속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었고 순자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이 항상 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 산책 어때요? 지연이 순자의 팔을 부축하며 제안했어요. 괜찮어.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연은 순자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금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집에 왔구나? 응, 어제 왔어. 그런데 너 요즘 그 땅 말이 많다. 오금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땅? 순자는 금방 기억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그 땅 말이야. 번동 쪽에 있는. 아, 그 땅? 그게 왜? 재개발된다고 난리야. 너 큰일 났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이라고? 응, TV 뉴스에도 나왔어. 그 동네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고. 오금내의 말에 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그 땅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라고. 너 부자 됐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지연과 민수가 자신의 전화 내용을 듣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순자는 일부러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땅을 팔면 얼마나 받을까? 내 땅 팔면 아들 집 융자 다 갚아주지 뭐. 순자의 말을 들은 지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민수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머니, 무슨 땅이 있으세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에 남편이 사둔 땅이 있어. 별거 아닐 거야. 순자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민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강북구 번동인가 거기. 정확한 곳은 잘 모르겠어. 순자의 대답에 지연과 민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수를 붙잡고 다그쳤어요. 민수 오빠, 어머니 땅 진짜 있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민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들이면서.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 안 하셨어. 나도 처음 듣는 소리야. 진짜야? 정말 몰랐어? 지연은 민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나도 어머니가 그런 재산이 있는 줄 몰랐어.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지? 지연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야, 그럼 의심받을 수 있어. 지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순자가 잠든 사이 지연은 조용히 순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전등을 켜고 순자의 옷장과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금례가 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지연은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순자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고 위치도 정확히 강북구 번동이었어요. 지연은 스마트폰으로 그 지역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재개발 소식과 함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땅이 정말 수십억 원 가치라고?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어요. 지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자가 아침에 일어나자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꿀보다 달았습니다. 응, 괜찮아.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좋은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지연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어. 그냥 집에서 쉴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지연은 당장 병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정형외과죠? 어머니 무릎 때문에 진료 예약 잡고 싶은데요.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으로 부탁드려요. 순자는 지연의 연기 같은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독립하라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하지만 순자는 모르는 척했어요. 고마워, 지연아.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인데. 지연이 순자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쇼핑도 나가실래요? 어머니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저희 어머니인데 왜 안 되겠어요? 지연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골라주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색깔이 어머니께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연이 정장을 들고 와서 순자에게 대어봤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지연은 서슴없이 100만 원짜리 정장을 샀습니다. 이상하네. 예전에는 10,000원짜리 옷도 아까워했는데.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효부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지연은 계산을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자 지연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모시고 나왔어요. 지연이 순자를 소개했어요. 아,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지연 친구가 인사를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예요. 저한테는 제2의 친정엄마나 다름없어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제2의 친정엄마라니? 며칠 전까지 독립하라던 사람이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시네요. 부럽다. 지연 친구가 감탄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데요.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지연은 순자의 팔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역겨운 기분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그래, 고맙다.
집에 돌아온 후 순자는 오금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내야, 나야. 순자? 무슨 일이야? 요즘 지연이가 갑자기 나한테 잘해. 아마 그 땅 때문인 것 같아. 오금내가 피식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돈 냄새를 맡았나 보네. 맞아. 너무 노골적이야. 며칠 전까지 독립하라더니 지금은 제2의 친정엄마래. 순자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번엔 제대로 복수해 보려 해. 오금내가 궁금해했어요. 복수? 어떻게? 일단은 모르는 척하면서 지켜볼 거야. 지연이가 어디까지 하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금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변호사 한 분 소개해줘. 유언장 쓰려고. 오금내가 놀랐습니다. 유언장? 갑자기 왜?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데 가족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요양원에서 만난 정서윤이라는 선생님한테. 순자가 설명했어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정말 잘해줬거든.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알겠어. 내일 변호사 소개해 줄게. 고마워, 금내야. 며칠 후 순자는 오금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상속자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정서윤이라는 분에게 전부 주고 싶습니다. 순자는 정서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줬어요. 가족들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순자의 대답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지연의 연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마사지 받으러 가실래요? 아니면 미용실에서 파마하세요? 지연이 순자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괜찮어. 그냥 집에 있을게.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건강관리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인데. 지연은 계속 순자를 챙겼어요. 순자는 일부러 기억력이 흐릿한 척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어머니, 방금 차 드시려고 하셨잖아요. 지연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아, 맞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순자가 일부러 건망증인 척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연은 순자를 안심시켰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땅 관련해서 서류 정리 좀 해드릴까요? 무슨 서류? 순자가 물었어요.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복잡하시잖아요. 괜찮어. 내가 알아서 할게.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나중에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요? 민수도 지연 편을 들었어요. 정말 괜찮다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순자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수와 상의했어요. 어머니가 서류를 안 보여주시네. 어떻게 하지? 그냥 두자. 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 민수는 소극적이었어요. 안 돼. 우리가 미리 확인해 봐야 해. 지연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목욕탕에 간 사이 지연이 움직였어요. 순자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감 도장을 발견했어요. 이거야. 지연은 도장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연은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에 순자의 인감을 몰래 찍었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지연이 인감 도장을 훔쳐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돌아온 후 서랍을 확인해 보니 도장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그 도장을 사용해온 순자가 모를 리 없었어요. 순자는 오금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내야, 지연이가 내 도장을 훔쳐갔어.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오금내가 혀를 찼어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알겠어.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오금내가 걱정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준비해뒀어. 순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었어요. 며칠 전부터 집안 곳곳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둔 것입니다. 지연이 민수와 나누는 대화도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모두 녹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연이 나섰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갈게. 택시 타고. 순자가 나간 후 지연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계약서를 꺼내고 순자의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은 정순자, 매수인은 윤지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이제 이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이야.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집을 나선 후 바로 돌아와서 베란다에 숨어 있었어요. 지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모습도 모두 봤어요. 순자는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가짜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어디가? 순자가 나타나자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응, 병원이 쉬는 날이라서 돌아왔어. 그런데 너 어디 가려고? 아, 그냥 친구 만나러요.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순자의 말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급한 약속이라서요. 다음에 이야기해요. 아니야, 지금 해야겠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불러. 민수야, 잠깐 이리 와봐. 민수가 거실로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 앉아. 둘 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기가 돌았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금내와 변호사가 함께 왔어요. 순자 씨,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순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민수와 지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잠깐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순자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 맞죠? 변호사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네, 그런데요. 지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가방에 들고 계신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변호사의 요구에 지연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서류요? 토지 매매 계약서 말입니다. 지연이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다시 요구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변호사가 지연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계약서에는 순자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신 건가요? 그건.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일어나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 인감도장 어디서 구했니? 지연이 입술을 떨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오해라고?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이 순자의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인감도장을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민수가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화면에는 지연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모습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냥 뭐?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재산이 아까워서, 내가 죽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순자가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다. 순자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빌었지만 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용서? 지연아, 너는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라고요. 지연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나한테 잘했어? 왜 갑자기 효녀가 됐어? 순자가 따져 물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네,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너는 항상 모르고 살았지. 변호사가 계약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법적 조치도 가능하고요. 지연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순자는 지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3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알아? 어머니, 이제 알겠지?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순자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방에서 나가.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순자의 최후 통첩에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민수의 누나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지연의 친정 식구들까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갑작스러운 자리에 모두들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조카가 물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며칠 전 일 이후로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지만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민수도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순자 씨의 요청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인사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순자 씨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유언장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요? 민수의 누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미리 정리하고 싶어서. 순자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지연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된 건 아닐까 불안해했어요. 그럼 유언장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유언자 정순자는 정신이 건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서울시 강북구 번동 소재 토지 전부를 정서윤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정서윤이 누구죠? 민수의 누나가 물었습니다. 둘째, 은행 예금 및 적금 전액을 정서윤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셋째, 기타 모든 재산을 정서윤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의 발표에 집안이 술렁였어요. 할머니, 정서윤이가 누군데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선생님이야. 유치원 교사지. 순자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가족들 말고 왜 남한테 재산을 주세요? 민수의 누나가 따졌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순자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때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께서 영상 메시지도 준비하셨습니다. 화면에 순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 순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영상 속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떨어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짐이 되었고 독립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몸을 움츠렸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제 땅의 재개발 소식이 들리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영상 속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갑자기 효녀가 되고 제2의 친정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말이에요. 친척들이 지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돈으로 본 사람은 이미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나를 사람으로 본 사람에게 재산을 남깁니다.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서윤 선생님은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셨죠. 영상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누나가 지연을 노려봤어요.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가만히 있었어? 누나가 민수를 다그쳤어요. 누나, 저도 몰랐어요. 민수는 변명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친정 어머니가 일어나더니 지연을 따졌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그랬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어머니, 저는. 지연이 울먹였지만 변명거리가 없었어요. 정말 창피하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연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 돌아가세요. 고모,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것 아니에요? 민수의 누나가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들 지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나갔어요. 지연의 친정 식구들도 지연을 두고 먼저 나갔습니다. 정말 부끄럽다. 지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집에는 순자, 민수, 지연, 그리고 서윤이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지?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울먹였지만 순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지연도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냉정했어요. 지연아,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욕심이 과했던 거야. 어머니, 제발. 이제 늦었어.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갈 거야. 엄마 가지 마세요. 민수가 붙잡았지만 순자는 뿌리쳤어요. 놓아, 민수야. 이제 끝났어. 순자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민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이거 나중에 읽어봐. 엄마. 민수가 눈물을 흘렸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떠난 후 민수는 편지를 열어봤어요. 민수야,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에서 끝나는 거란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실망할 뿐이야. 편지를 읽은 민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말이에요. 집에는 민수와 서윤이만 남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언제 와? 서윤이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순자는 요양원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복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서윤은 여전히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러 왔어요. 서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정서윤을 보면 진짜 손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변호사 선생님이 연락 왔는데 상속 절차가 거의 끝났대요. 정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잘 됐네. 순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런 큰 재산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정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지. 너는 자격이 있어. 순자가 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족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셨는데 저는 뭘 한 게 있다고. 서윤아, 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순자의 말에 정서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순자가 정서윤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며칠 후 정서윤은 순자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제가 혼자 그 돈을 쓰기가 미안해서요. 할머니랑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일? 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불우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요. 뜨개질도 가르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정서윤의 제안에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이네. 그럼 우리 함께 해볼까? 네, 할머니. 정서윤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순자와 정서윤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변 요양원을 찾아다니며 손뜨개를 가르치고 외로운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 뜨개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할머니가 부탁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늘을 이렇게 넣고. 순자는 정성껏 알려줬습니다. 순자 할머니,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오랫동안 연습했거든요. 분식집 할 때도 뜨개질이 취미였어요. 순자의 이야기에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분식집을 하셨어요? 그럼 음식도 잘 만드시겠네요. 30년 동안 했으니까요. 언젠가 여러분께도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순자의 말에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어느 날 요양원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민수야.
여기 사람들이 다 보잖아. 순자가 민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연이는 어떻게 됐어? 집을 나갔어요. 서윤이랑 저만 남았는데 서윤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순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매일 할머니 언제 와? 이래요.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정서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먼저 갈게요. 아, 잠깐. 순자가 정서윤을 불렀어요. 서윤아, 이 사람이 내 아들 민수야. 안녕하세요. 정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자주 아드님 이야기를 해요. 정서윤의 말에 민수가 놀랐습니다. 좋은 이야기였나요? 물론이죠. 할머니는 아드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서윤의 말에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서윤이 떠난 후 순자와 민수는 요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래, 나한테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야.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수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더니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미워한 적은 없어. 엄마,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너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순자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서윤이를 데려와도 될까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그럼 좋지. 우리 서윤이.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어요. 다음 주말 민수는 서윤이를 데리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서윤이 보고 싶었어? 순자가 서윤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와? 나 할머니 없어서 슬퍼. 서윤이의 순진한 말에 순자의 마음이 녹았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서윤아. 이제 자주 만날게. 그날 오후 순자는 민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봉투를 받아봤어요. 이건 너에게 남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야.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반지 안쪽에는 순심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심이요? 이게 엄마의 옛날 이름이야. 결혼하기 전 이름. 순자가 설명했어요. 순심에서 순자로 바뀐 거구나. 그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뜻이야. 순자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민수야, 돈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 거야. 그걸 잊지 마. 순자의 말이 민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며칠 후 순자의 이야기가 요양원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또 다른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순자는 정서윤과 함께 더 많은 봉사활동을 계획했어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